아버지가 이렇게 이기적일 줄 몰랐어요. 의미 없는 집 때문에 가족을 외면하다니. 이기적.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야. 너희 어머니와 내가 평생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야. 매각에 자리 잡은 작은 집, 사랑과 추억이 가득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 실용주의와 감정의 대립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김경수, 올해로 73살이 되었다. 지금은 일산 고향의 외곽에 자리 잡은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다. 이 집은 나와 아내 민정이 평생 동안 함께 쌓아온 소중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우리 부부는 수많은 계절을 보내며 웃음과 눈물을 나눴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흐른 지금,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나와 그녀의 지난 날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매일 아침도를 뜨면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눈에 들어온다. 민정이 생전에 얼마나 애정을 쏟았던 정원인지 모른다. 그녀는 꽃을 가꾸고 나무를 손질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제는 나 혼자서 가끔씩 정원을 돌보지만 민정의 손길이 그리워질 때마다 화달에 핀 꽃을 보며 위로를 얻는다. 때때로 바람이 불면 그녀의 웃음소리가 정원의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아들 재호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그의 아내 은희와 두 손주는 나를 찾아올 때마다 활기를 가져다 주지만 마음 한편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는다. 재호는 전화를 걸 때마다 집을 팔자는 이야기를 꺼낸다. 그는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매번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복잡해진다. 정말 내가 이 집을 지키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일일까? 내가 이 집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추억 때문만은 아니다. 이곳은 내가 살아온 삶의 증거다. 집 곳곳에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흔적이 배어있다. 부엌의 낡은 식탁에는 민정이 손수 준비했던 수많은 밥상이 떠오르고 거실 소파에는 재호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만화책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집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내 존재의 일부다. 집을 판다는 것은 단순히 벽돌과 지붕을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를 떼어내는 일 같다. 재호의 제안이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 두 손주의 밝은 미소를 떠올리면 나도 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집을 팔고 나면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두렵다. 나는 여전히 민정과의 추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나에게 위로이자 버팀목이다. 어느 날은 집을 돌아보며 혼자 이렇게 생각해본다. 만약 내가 이 집을 떠나게 된다면 민정과의 추억은 어디로 가게 될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 이 집은 단순히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나와 민정의 사랑, 우리의 삶,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다. 재호가 이 집을 팔자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변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는 그저 가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 할 뿐이다. 그래도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집에서 바라보는 해질녘 풍경,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리고 민정의 흔적들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나는 아직 이 집에서 나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민정과 함께한 추억을 간직하며 이곳에서 내 나름대로의 평화를 찾고 싶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집안을 비추던 어느 날, 재호가 아내 은희와 두 아이를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오랜만에 손주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민정이 가꾸던 정원 곳곳을 탐험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정원 한쪽에 핀 꽃의 이름을 알려주며 그 꽃들이 민정이 가장 아끼던 것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재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집을 파세요. 아버지가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도 힘드실 테고
우리도 돈이 필요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서울로 올라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은희는 남편의 말을 뒷받침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동안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손주들이 천진난만하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나는 차마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박할 수 없었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팔 수 없다. 이 집은 너희 어머니와 나의 과거, 그리고 내 삶의 일부다. 그것을 포기하는 건 너무 어렵다. 내 말이 끝나자 재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은희도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무거운 공기가 식탁을 감싸 안았다. 음식을 먹는 손주들의 밝은 웃음소리조차 이 긴장된 분위기를 풀지 못했다. 결국 그날 저녁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재호 가족은 예정했던 것보다 일찍 떠나겠다고 했다. 나는 배웅하며 짧게 인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다. 그날 밤 나는 식탁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재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 집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민정과 내가 함께 쌓아온 모든 순간과 기억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재호가 집을 팔자는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이전보다 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특히 은희까지 그의 의결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집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집은 단순히 내가 사는 장소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였다. 민정과 함께했던 모든 추억이 이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익숙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다. 사진 속에 나는 젊고 활기찼다. 민정의 환한 웃음과 어린 재호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담겨 있었다. 사진 옆에는 민정이 늘 사용하던 나무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 테이블 위에서 수많은 김치를 담그며 우리 가족의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곤 했다. 지금은 텅 빈 테이블을 보며 그녀의 손길과 웃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시절로 돌아가는 상상을 했다. 무더운 여름날 민정과 나는 저멀에서 땀을 흘리며 나무를 심고 꽃을 가꿨다. 그녀는 항상 일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힘을 얻었다. 정원 한쪽에서는 어린 재호가 흑장난을 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의 평화롭고 행복한 풍경이 눈앞에 생생히 그려졌다. 하지만 눈을 뜨자 현실이 나를 다시 붙잡았다. 이 집을 떠난다면 그런 추억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집은 단순히 벽돌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과 사랑이 담긴 공간이었다. 집을 판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호 가족이 도시에서 겪는 어려움도 쉽게 외면할 수 없었다. 특히 손주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나 역시 같았다. 그들의 고생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왔다. 내 머릿속은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흔들렸다. 한쪽에서는 민정과 함께했던 시간과 이 집이 가진 의미가 나를 붙잡았다. 다른 한쪽에서는 재호 가족의 현실과 아이들의 미래가 나를 설득하려 했다. 나는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다. 혹시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것은 아닌지, 이기적으로 이 집을 지키려는 것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거실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 안을 돌아다녔다. 부엌에는 민정이 사용하던 그릇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이 그릇들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내 가족의 하루를 채웠다. 거실 한쪽에는 재호가 어릴 적 즐겨 놀던 장난감 상자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장난감을 볼 때마다 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것이 변했지만 이 집안은 변하지 않고 나와 민정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며 나는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민정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다. 이 집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잊지 말아요. 나는 혼잣말로 대답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손주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재호의 간절한 부탁이 떠오를 때마다 내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과 내 가족의 미래 사이에서 나는 갈등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오래도록 집안을 서성였다. 이 집은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내 삶의 기록이자 나 자신이었다. 그 기록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위해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오랜 이웃인 박씨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항상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조금 더 진지해 보였다.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더니 말했다. 경수씨, 어제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 재호랑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것 같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실례일지도 모르지만 조심해야 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걸까? 내가 대답하기 전에 그는 이어서 말했다.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두고 다투는 걸 많이 봤어. 겉으로는 가족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결국엔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더라고. 병수씨, 이 집은 당신의 모든 것이잖아. 한번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어. 그의 말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얼핏 웃으며 말했다. 재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는 그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나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물론 재호가 좋은 아들이라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어. 웬희 씨가 집 문제에 관여하는 건 알고 있지? 부부가 재정 문제로 힘들어 보이더라고.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재호와 은희가 나에게 집을 팔라고 요구한 이유가 정말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그들의 재정적 문제 때문일까? 이웃의 이야기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박 씨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병수 씨, 나는 당신이 이 집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 하지만 내 경험상 집 문제는 항상 예민한 문제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더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말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조언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순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재호와 은희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이 집을 팔자고 한 것이라면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해지는 걸까? 그날 저녁, 나는 민정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속삭였다. 민정아, 우리가 함께 쌓아온 이 집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재호가 정말로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나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두 가지 생각이 싸우는 것을 느꼈다. 재호를 믿고 싶지만 동시에 박 씨의 말이 떠올랐다. 나도 모르게 불안감이 커지며 내가 더 이상 단순히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주일 후 재호가 다시 집을 찾았다. 오랜만에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며 나는 차를 내어 그의 앞에 놓았다. 재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저 그의 말을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재호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가방을 열며 무언가를 꺼내려고 했지만 그 순간 내 눈길은 가방 아래 보이는 서류들에 머물렀다. 무심코 눈에 들어온 것은 은행 문서였다.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문서 상단에 적힌 금액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은희 나는 이름이 적힌 뒷 관련 서류였다. 나는 재호를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다. 재호야, 이게 뭐냐?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그냥 사업 관련 서류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문서에 적힌 숫자는 단순한 사업 문제로 보기엔 너무 컸다. 나는 문서를 더 자세히 보았다. 거기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나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었다. 나는 그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들고 말했다. 이게 단순한 사업 문제라고? 여기 적힌 금액이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많잖아. 은희 이름으로 등록된 빚도 있고. 재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실 은희가 했던 투자 사업이 잘못됐어요. 그게 이렇게 큰 빚으로 이어졌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팔지 않으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의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분노와 실망감에 몸이 떨렸다. 재호야, 내가 내게 집을 팔라고 한 이유가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했지? 하지만 지금 보니 이건 내 실수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잖아. 재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빚을 갚지 않으면 가족이 모두 망가질 수도 있어요. 아이들도 힘들어질 거예요.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추게 했다.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너희의 잘못과 욕심을 가리기 위한 거였구나. 나는 너희를 돕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 순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고 왔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지만 그가 내게 실망을 안긴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민정의 사진 앞에서 오랜 시간 고민했다. 재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행동은 용납하기 어려웠다.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재호가 아닌 은희가 혼자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잔뜩 긴장한 채였다. 평소 밝고 차분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달리 그날의 은희는 몹시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다. 문을 열어준 나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차를 내올까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말을 꺼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버님, 저희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집을 팔지 않으면 저희는 완전히 파산할 거예요. 아이들도 힘들어질 거고 저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두 손을 모았다. 아버님, 아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이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집을 팔아서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님도 혼자 외롭게 지내시지 않고요. 나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은희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이 집은 단순히 내가 사는 공간이 아니야. 이건 내 인생 그 자체야. 여기에는 내가 너희 어머니와 함께 쌓아온 모든 기억이 담겨 있다. 이걸 포기하는 건 나의 삶 일부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은희는 내 단호한 대답에 더욱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저희가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버님도 결국 고생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이유를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나는 단호함을 유지했다. 내가 너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요구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집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너희 어머니와 나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야. 내가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이걸 쉽게 포기할 수는 없어. 그날 밤, 은희는 결국 실망스러운 얼굴로 집을 떠났다. 나는 그녀를 배웅하며 복잡한 심정에 잠겼다. 그녀의 간청이 진심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나는 그녀와 재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마음이 무거웠다. 다음 날, 이웃인 박 씨가 나를 찾아와서 또 다른 소식을 전했다. 그는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병수 씨, 재호가 요즘 변호사를 만나는 것 같더라고. 혹시 당신 몰래 집 문제를 강제로 처리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 집을 지키려 하는 이유를 그들이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그저 그들의 필요가 너무 급박해서 내 입장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걸까?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나는 민정의 사진을 꺼내들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민정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집을 지키고 싶지만 아이들을 외면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일까?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나는 스스로의 결정을 더욱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결코 쉽게 이 집을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우편물이 도착했다. 은행에서 온 봉투였다. 나는 특별히 처리할 일이 없었기에 의아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러나 아래 들어있던 서류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여졌다. 그것은 내 집이 거액의 대출 담보로 설정되었다는 풍보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손이 떨리며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서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나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나를 맞이했지만 내가 사정을 설명하자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직원은 문서를 살펴본 뒤 잠시 후에 말했다. 김경수 고객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서명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서명은 고객님 본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까? 이게 명백히 위조라는 뜻이잖아요. 은행 측은 곧바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었다. 혹시 이 일이 재호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 최근의 모든 사건과 그들의 행동을 떠올리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바로 재호를 불렀다. 그다 도착하자 나는 서류를 그의 앞에 던지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재호야, 이 서류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니? 그는 서류를 보고 순간 굳어버렸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 이건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아마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의 눈길이 나를 피하며 여기저기를 배회하는 것을 보니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너 솔직히 말해라. 내가 이런 일을 벌인 거냐? 너와 은희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냐? 재월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버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태도는 오히려 내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었다. 나는 깊은 실망감과 분노로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재호야,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다. 만약 내가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 재산을 건드리려 했다면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너도 알고 있겠지? 이 집은 나와 내 어머니의 인생 그 자체다. 그런 걸 내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대했는지 생각해봐라.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들 수가 없었다. 민정과 함께 쌓아온 이 집이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삶의 기록이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 집을 이용하려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며칠간의 조사가 끝난 후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은희가 내 서명을 위조하여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던 것이다. 은희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평소 조용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적이라 생각했던 그녀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재호와 은희를 집으로 불렀다. 둘은 눈치를 보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무언가를 들켰다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들을 마주보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조사해본 결과 은희 내가 내 서명을 위조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라. 이게 사실이냐? 은희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것을 보며 나는 그녀가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호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은희를 쳐다보았다. 은희야, 정말이야? 너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야? 은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녀의 눈물 섞인 변명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너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는 걸 아느냐? 이 집은 내 전부야. 그걸 내 마음대로 담보로 이용할 권리는 없었어. 재월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은희도 절박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경찰에 이 일을 이미 알렸다. 하지만 손주들 생각에 이번에는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지금부터 당장 이런 행동을 멈추고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만약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은희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역시 울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간절한 사과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신뢰가 깨져버렸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을 보내고 난 후에도
나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정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혼잣말로 물었다. 민정아, 우리가 함께 지켜온 이 집이 이렇게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이 집의 의미와 나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의 무게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재호가 혼자 집에 찾아왔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어딘가 단정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거실에 앉았다. 나는 차를 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재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저는 아버지께 이런 부담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삶과 추억이 담긴 집을 이렇게 대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제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집을 팔라는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않을게요. 그의 말을 들은 순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의 갈등과 실망감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호야, 내가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나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다. 내 어머니와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곳이다. 내가 그걸 이해해줘서 기쁘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께 부담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의 말에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나는 처음으로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동안의 갈등은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관계의 깊이를 시험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 재호가 떠난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햇살의 반짝이는 정원이 눈에 들어왔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내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호의 변화된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마음속으로 민정에게 속삭였다. 민정아, 우리 아들이 조금 더 성장한 것 같다. 너도 보고 있다면 기뻐할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갈등과 상처를 통해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나는 아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정원은 금빛 단풍으로 물들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마다 나뭇잎은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났다. 나는 집 앞 계단에 앉아 이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민정이 생전에 얼마나 이 정원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꽃과 나무를 가꾸었는지 떠올랐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이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다. 정원 한편에는 그녀가 가장 아끼던 국화가 만개해 있었다. 가끔씩 손주들이 와서 이 꽃을 보며 물어볼 때마다 나는 민정이 이 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이야기하곤 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고 나는 그 웃음 속에서 민정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재호와의 갈등이 해결된 후 집은 다시금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다. 이제는 그가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가끔씩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다. 아이들이 정원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 이 집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며 민정과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항상 말하곤 했다. 이 정원은 우리의 인생을 닮았어요.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금방 황폐해지겠지만 정성을 들이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죠.
그 말은 단순히 정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가족에 대한 철학이었다. 내가 이 집과 정월을 지키려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노력이 응축된 장소였다. 가끔씩 재호와 나눈 대화가 떠오르곤 했다. 그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언젠가 그가 말했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 집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는 거요. 여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이 담겨 있잖아요. 제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뻤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로만 사물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기억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천천히 떨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 삶도 저 나뭇잎처럼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그 안에 담긴 추억과 이야기는 후대에게 남을 수 있을 거야. 이 집에서 보낸 시간과 기억들은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호와 손주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었다. 나는 이 집을 지킴으로써 그들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가르치고 싶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시간 속에 새겨진 기억의 소중함을. 나는 창가에 놓인 민정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속삭였다. 민정아, 내가 떠난 후에도 나는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어. 재호도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손주들이 이 집에서 자라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가을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집은 조용히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나의 나날을 보내며 내가 떠난 후에도 이 집이 우리 가족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다. 재호가 손주들과 함께 떠난 어느 날 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빛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민정아, 나는 이 집에서 우리의 삶과 사랑을 계속 이어갈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며 살아가길 바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